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됐던 익산 춘포 주민들의 전주 도도동 예비군부대 이전 반대가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최근 이들 주민들은 발전기금을 받기로 하고 전주대대 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하지 않은 김제와 전주의 반대 활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해 6.1 지방선거에 출마 기회를 얻지 못한 신영자 배형원 의원이 군산시의회 제8대 마지막 회기에서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지난 4년 동안 시의회를 독점해 시 행정을 비판과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제9대 시의회는 철저한 의원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을 폭행하고 교사에게 폭언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도 피해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등 도내 4곳에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추가로 발효된 지역은 익산과 전주, 완주, 진안입니다. 앞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남원 등지까지 합하면 도내 폭염주의보 발효 지역은 모두 8곳으로 늘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반복되는 가뭄에 대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용근 도의원은 제390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도내 올해 강수량이 216.3mm로 평년 대비 60.8%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0년 동안 도내 평균 강수량은 1283mm로 직전 10년간의 1416mm에 비해 133mm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처럼 가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전국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은 누수율이 물 부족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익산과 김제 주민들이 전주 도도동의 예비군 부대인 전주대대 이전을 반대하며 차량 시위를 벌이기도 했었죠. 최근 익산 지역 반대 주민들이 발전기금을 받기로 하고 전주대대 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0년 9월부터 진행된 전주대대 이전 반대 활동이 일단락됐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전주 도도동에 있는 항공대대, 인근의 예비군 부대인 전주대대까지 들어오기로 하면서 익산과 김제 인접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갈등이 커지자 지난해 3월 정원윤 익산시장은 전주시와 국방부를 찾아 전주대대 이전 철회와 항공대대 소음 해결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지난 3월에는 반대 주민들이 차량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이 익산에서만큼은 일단락됐습니다. 최근 익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주시와 전주대대 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완주 지역 비대위도 동참했습니다. 익산하고 완주는 합의문 교환이 됐고, 익산 지역 주민들은 전주대대 이전 반대 활동을 중단하면서 주민 발전기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주민 발전기금은 전체 36억 5천만 원으로 춘포면 일대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에 쓰여지게 됩니다. 지금의 전주대대가 위치한 송천동과 호성동 일대를 개발하는 에코시티 사업 시행자가 주민 발전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9월부터 전주대대 이전 반대 활동을 시작한 익산 춘포면 주민들은 2년여 만에 비대위 활동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김제와 전주 지역 주민들은 전주대대 이전을 끝까지 반대한다며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혀 지금 합의할 이유가 없고 합의도 못할 처지죠. 전주 도도동으로 항공대대에 이어 전주대대 이전까지 추진되면서 익산과 김제, 완주 등 인접지역 주민들과 수년째 빚어온 갈등. 이제 익산 춘포면 일대만큼은 전주대대 이전 반대 활동이 멈췄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익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돼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농촌협약 공모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협업을 통해 낙후된 농촌 지역에 대한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왕궁 하코마을 비롯해 장점마을과 하멸, 황등, 낭산, 패석산 등 5개 농촌 지역입니다. 익산시는 농식품부와 함께 세부 사업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에 농촌 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오는 2027년까지 국비 등 750억 원을 투입합니다. 장기 표류해온 군산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현 부지를 확장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현대화 사업을 위해 현재 터미널 부지와 주변을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놓고 터미널 사업자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현재 터미널과 인근 부지 등을 매입해 주상 복합 건물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면 적정 부지 해결과 상권 활성화, 사업자 측의 사업 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 현안 사업의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시도 정치권 간 공조체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시는 오늘 전북도 관계자 신영대 국회의원과 국가 예산 확보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비롯해 군산 어청도 연도 항로 분리 및 여객 운항 결손금 지원, 선유도 망주봉 일원 문화재구역 토지 매입 등 시 중점 사업별 쟁점과 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민주당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이 국민의힘에 전라북도 정책보좌관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오늘 국민의힘 전북도당을 방문해 협치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도청 정책보좌관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할 정책보좌관은 앞으로 전라북도와 여당,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 당선인은 전북 발전을 위해 국민의힘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치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해 6일 지방선거에 출마 기회조차 얻지 못한 신영자 배형원 의원이 군산시의회 제8대 마지막 회기에서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민주당이 독점해오면서 시 행정을 비판하거나 견제하기는커녕 부화내동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며 제9대 시의회는 철저한 의원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시의회가 나흘 회기에 마지막 정례회에 돌입했습니다. 제8대 시의회는 출범 초기 군산사랑 상품권 도입을 제안해 현실화했고 인이철도 피해 민원 해결을 위한 특위 활동도 펼쳤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독점으로 감시와 견제보다는 제 역할에 소홀했다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정길수 의장은 건강 이유로 1년 반을 공석으로 비워두고 시민들의 요구에도 부동산 전수조사는 제8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의회의 이런 모습에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시의원을 지낸 신영자 의원은 제8대 군산시의회 마지막 공식 일정인 제246회 정례회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일부 시의원은 시민들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시의회가 재구시를 못하고 있어 걱정스러웠다는 겁니다.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시 행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 비판하기는커녕 옳지 못한 시 행정에 부안내동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옳은 소리를 하고 비판과 견제를 하는 시의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출마조차 못했다며 개탄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견제와 비판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라며 행정에 대한 시의회의 균형과 견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의원을 3선, 4선, 5선을 한다 한들 시의원으로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세금만 축내는 세금 벌레가 지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제9대 군산시 의원들은 시의원에게 주어진 신성한 본분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뒤이어 신상 발언에 나선 배영원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책임지지 못할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책임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의원은 남겨진 일과 척박한 현실에서 개척 정신으로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무거운 짐이 앞에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원구성 논의에 들어간 제9대 시의회.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제9대 익산시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5선 최종호 당선인이 선출됐습니다. 오늘 익산갑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소속 당선인 10명의 투표에서 최종호 당선인이 7표를 얻어 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경쟁을 펼친 3선 박철원 당선인은 3표를 얻었습니다. 전반기 의장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제2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선거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제9대 익산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에 유재구 당선인이 선출됐습니다. 익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당선인 20명은 자체 논의를 거쳐 전반기 민주당 원내대표로 유재구 당선인을 선출했습니다. 또 민주당 원내총무는 비례대표로 입성한 김미선 당선인이 선임됐습니다. 한편 유재구 당선인은 제8대 익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냈습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이 실감형 콘텐츠를 도입한 스마트 전시 체험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익산시는 오늘 문체부가 주관하는 5G 기반 실감형 전시 콘텐츠 및 체험관 구축 공모에 보석박물관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석박물관은 한국문화정보원이 만든 12가지 실감 콘텐츠를 제공받습니다. 시는 보석과 백제 역사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콘텐츠를 개발해 기존 전시실 내 영상관을 쌍방향 전시 형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익산에 두 번째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섭니다. 익산시는 오늘 한국가스기술공사, SK플러그하이버스, 익산 여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목천동 익산 여객 부지에 2호 수소차 충전소가 준공될 예정으로 하루 150대 차량이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2공단에 설치된 1호 충전소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군산에서 지난해부터 추진된 드문 모심기가 전체 벼 재배 면적의 절반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50주 이양 재배 면적이 3,918헥타르로 지역 벼 재배 면적의 44.8%를 차지했습니다. 50주 이양 재배는 육묘 상자수를 줄이고 재식 밀도를 낮춰 기존 재배법보다 노동력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 국산 밀 수매가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이뤄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17,000여 톤을 사들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매 품종은 금강과 백강 등 국산 밀 4개 품종이며 매입가는 양호 등급을 기준으로 40kg에 39,000원입니다. 도내 매입량은 전체 50% 수준인 8,300여 톤입니다.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을 폭행하고 교사를 폭언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도 피해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뤄자 익산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 학부모들을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초등학교 칠판에 A 학생이 교사의 수업 중에 쓴 욕설이 적혀 있습니다. 소란을 피우는 학생을 제지하자 이번엔 담임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 학생은 같은 반 학생을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아 등교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학교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협했습니다. 특히 반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가져가 잔혹하게 죽이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 가길 두려워한다며 불안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안 가겠다고 했었어요.
자기를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켜달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 아이랑 같이 학교를 못 다니겠다고. 이 사건은 교육지원청에 보고돼 지난 14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회의 진행 과정에서 빚어진 부당한 조치들로 인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들 학부모들은 가해 학생에게 들었던 폭언을 다시 말해보라고 해 2차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학부모를 대신해 다른 학부모가 위임장을 받아 참석해도 된다고 하루 전에 통보하고도 당일 현장에서 위임받은 사람은 참석할 수 없다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서로 이제 연락해가지고 위임장 받아가지고 갔는데 아이 혼자 들여보내라고 하니까 위임장은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되는데 들어가는 건 안 된다라는, 그냥 애들 초등학생들이 어른들 사이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혼자. 이 같은 일로 인해 익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는 학부모들의 항의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익산교육지원청은 21일 해당 학교의 담당 교사 및 피해 학부모들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폭위 심의 규정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또 추후 위원회가 열리면 학폭위원에게 이에 대한 주의를 줄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학폭위 결과는 오는 23일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교육 현장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와 더불어 가해 학생을 적절히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통고제도라는 게 있어요. 법원에 직접 신고를 해서 그 아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도 있는데, 그걸 학교장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교육청에서 해야죠, 사실은. 취재진은 학교 측을 통해 A 학생 측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처를 받지 못해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익산 모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건. 교육지원청의 미숙한 행정 처리가 이어지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000명대로 12일째 10,000명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310명입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9,234명, 해외 유입 7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68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2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어제보다 늘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5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22명, 익산 42명, 군산 27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9일 기준 0.81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익산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어제까지 4차 접종을 완료한 시민은 익산 인구의 46.9%로 전국 평균 접종률 33.5%를 웃돌았습니다. 익산은 특히 위중증화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이 47.6%로 높았습니다. 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추가 접종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나들목 인근에서 트럭 등 차량 석 대가 추돌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31분쯤 동군산 나들목 인근에서 4.5톤 트럭과 8.5톤 트럭 승용차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22살 A씨가 숨지고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산 휴게소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여산 휴게소 노동조합은 휴게소 운영업체에서 상여금과 학자금 지원 등을 없애고 조합원을 탄압하고 있어 자신들이 근무하는 여산 휴게소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업체는 부당 노동 행위는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민주노총의 투쟁은 도가 지나친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여산 휴게소 근로자는 83명이며 이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은 22명입니다. 군산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에 불이 붙어 전소됐습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신관동 공항교차로 인근에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SUV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차량 전체를 태워 소방서 추산 2,2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낸 뒤 소방대원들에 의해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누수율이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전라북도 누수율은 22.9%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0.8%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전국에서 누수율이 가장 낮은 서울과 비교하면 9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전라북도의 누수율이 높은 것은 낡은 상수도관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 및 위생관리 전문 컨설팅이 이뤄집니다. 도교육청은 여름철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해 원화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대해 전문 컨설팅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컨설팅 대상은 학교 급식법을 적용받는 사립유치원입니다. 급식 시설과 소독계획 수립, 청결 상태, 식품 취급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도내 산업단지 노동자 10명 가운데 3명은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1일 고용노동부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2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7%가 사업장에 휴게실이 없어 제대로 쉴 공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의 39.5%가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모든 일터에 휴게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민주당 익산갑 김수흥 국회의원이 농촌 활성화 법안 2건을 발의했습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과 영농자녀 증여농지 증여세 감면 등 올해 말로 종료되는 조세 특례 6건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영농 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초중학교의 자투리 공간이 학생과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군산시는 2억 4천만 원을 들여 인피중학교와 해성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 명상숲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상숲은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비롯해 편의시설을 갖춰 친자연적인 학습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시는 주변 정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숲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광대병원이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의료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여성 농업인은 원광대병원을 통해 근골격계와 심혈관계 질환 등을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대상은 농업 경영체 등록을 마친 만 51세 이상부터 70세 사이의 여성 농업인 1,000여 명입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9월까지 도내 해수욕장의 수질을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군산 선유도와 90호 해수욕장 등 8곳으로 물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균 2개 항목에 대해 해수욕장 개장 전에는 한 달에 한 차례, 개장 기간에는 한 달에 2차례씩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부적 합이 나오면 개장 전에는 재검사를 거쳐 개장 여부를 결정하지만 개장 기간 중에는 입욕 금지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보건소가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노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재개. 관내 60개소 경로당에서 6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체조 교실을 운영합니다. (17년째) 연탄 봉사를 해온 군산시 착한 기업인 주식회사 서해환경이 미성동 서흥마을과 거사마을 취약계층에 연탄 2,000장을 전달했습니다.
익산 영등시립도서관이 오는 30일 저녁 7시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를 초청해 명사초청 인생문답 3번째 강연을 개최합니다. 익산 용동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단호박 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덥겠습니다. 군산은 20도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